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로 먹는 물리학의 교사 김종윤입니다. 네, 열과 우리 생활 이제 두 번째 단원이죠. 비열과 열팽창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비열과 열팽창 단원에서는 비열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열을 받으면 물체의 부피가 커지는 열팽창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학습해 볼 겁니다. 첫 번째 비열에 대해서 나오는 1단원 학습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여름에 우리 바다 가면은 모래사장이랑 바다에 전부 다 똑같은 햇볕이 오죠, 거의. 그지? 그래서 같은 양의 열을 복사열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이 땅과 바다의 온도가 같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모래사장 가서 밟아보면은 바닥은 굉장히 뜨겁고요, 바닷속은 굉장히 차고 온도가 낮은 거를 경험해 볼 수 있죠. 왜 그런지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시면 실험 탐구가 나와 있어요. 네, 이 내용을 토대로 학습해 볼 거고요. 실험 제목은 질량이 같은 두 물체에 이것을 비교해 보는 게 오늘의 실험입니다. 이것이 뭔지는 조금 이따가 알려줄 거예요. 목표: 질량이 같은 두 물질을 가열하여 온도를 측정하고 온도 변화가 다른 까닭을 설명할 수 있다. 네, 질량이 같은, 예를 들어서 70g이다. 같은 양을 준비를 해놓은 두 물질을 가열을 해서 온도가 서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비교해 볼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두 물질인 물과 식용유를 준비해 볼 거고요. 얘네들을 가열해서 온도를 비교하기 위한 비커, 온도계, 핫플레이트, 전자저울, 초시계, 면장갑, 실험복, 보안경 등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네, 과정입니다. 첫 번째, 두 개의 비커에 물과 식용유를 각각 70g씩 넣어요. 각각 70g씩 넣습니다. 교과서에는 100g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쌤이 사실 이 실험을 직접 할 수가 없어가지고, 쌤이 요즘 학교를 못 가거든. 그래서 100g으로 실험을 해야 되는데 70g으로 실험이 되어 있는 영상을 하나를 구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100g을 지우시고요, 70g으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비커를 핫플레이트 위에 올려놓고 온도계로 처음 온도를 측정을 해요. 네, 그래서 처음 온도가 20도, 30도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네, 얘를 가열하면서 5분 동안 1분 간격으로 온도를 측정해서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분일 때 물은 몇 도, 식용유는 몇 도, 2분일 때 물은 몇 도, 식용유는 몇 도, 이런 식으로 말이야. 네, 그래서 지금부터 우측 상단에 쌤이 링크 걸어놓은 영상이 보일 텐데요. 들어가서 영상 먼저 확인하고 실험 결과 교과서에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이따 보죠. A few moments later. 네, 실험 잘 봤나요? 네, 여러분들도 실험 결과를 쌤처럼 이렇게 기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쌤도 같이 기록을 해봤고요. 물과 식용유의 온도 변화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같은 핫플레이트 위에 있었으니까 아마 같은 양의 열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온도 변화를 살펴보면은 물의 경우에는 29.6도에서 62도까지, 식용유의 경우에는 29.6도에서 74도까지 올라간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식용유가 약 물에 비해서 12.4도가량의 온도가 증가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식용유가 훨씬 더 온도가 빨리 변한다는 걸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온도가 많이 변하는 물질이 있고 온도가 덜 변하는 물질이 있어요. 네. 자, 그래서 같이 정리해 봅시다. 정리 1번. 물과 식용유 중에 온도가 더 빨리 높아진 것은 무엇이죠? 네, 식용유이죠. 식용유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실험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요? 힌트에 들어간 단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표현해 주세요. 잠깐 여러분들 기다리는 시간 가질게요. A few moments later. 자, 정리 내용 다 기록했죠? 자, 어떻게 써볼 수 있을까요? 네, 선생님이라면은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 질량과 가해준 열의
양이 같아도 온도의 변화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물질의 종류가 다를 때 질량과 가해준 열의 양이 같더라도 온도가 서로 달라지는 현상을 우리는 비열, 비열의 차이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앞으로. 자, 비열이 뭔지 알아봅시다. 자, 우선 가해준 열의 양이라는 긴 표현을 썼어요. 그거를 줄여서 우리 앞으로 열량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이동한 열의 양입니다. 단위는 킬로칼로리나 칼로리를 써요. 어디서 많이 봤죠? 여러분들 음식물에 써있는 그 칼로리죠. 음식물에 그 들어있는 영양소의 에너지의 양을 표현할 때 이 칼로리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칼로리라는 건 사실 에너지 단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여기서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가를 수치로 표현한 게 칼로리야. 또 여기서 우리가 열량을 표현할 때는 이동한 열의 양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죠? 그래서 그 물체에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공급했는지 알 수 있는 단위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1kcal는 물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kcal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1kg의 물을 준비해 놨어요. 1kg의 물의 경우에는 온도를 100도씨 높일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이런 방식으로도 사용될 수 있어요. 물의 양이 많아졌다. 100kg이다. 그러면 물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온도를 높일 때 더 많은 양의 열이 필요할 테니까 100kcal를 이용을 하면은 1도씨만 상승시킬 수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 식으로 한번 다시 살펴볼 거고요. 다음으로 비열입니다. 비열은 어떤 물질의 1kg 온도를 1도씨를 높일 때 필요한 열량이에요. 그 단위로는 단위가 좀 어렵습니다. 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 도씨 또는 여기 잘못 나와 있네요. 칼로리 per 그램 곱하기 도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은 비열이 1kcal per 킬로그램 도씨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해석을 좀 해봅시다. 자, 방금 비열 정의를 봤을 때 비열 정의를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물질 1kg을 준비했을 때 1도씨 높일 때 필요한 열량이라고 비열을 정의를 했죠. 만약에 물의 비열이 1kcal per 킬로그램 도씨라고 되어 있으면 물 1kg과 그리고 온도 변화 1도씨를 줄 때 이때 물에 필요한 열량은 1kcal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비열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kg에는 1도씨를 높일 때 1kcal가 필요할 거고요. 만약에 같은 양의 열량을 준비를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가해준 열의 양이 같아요. 근데 물의 양이 처음보다 많아. 그러면은 온도의 변화량이 상대적으로 더 적게 되겠죠. 이거를 이제 과학자들이 여러 번의 실험을 거쳐서 식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 식이에요. 이 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 한 100개 쳐넣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으니까 3개만 쳐봅시다. 비열은 열량을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로 나눈 것입니다. 또는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면 이제 계산이 좀 많이 필요한데 다음 시간에 계산하면서 조금 더 엄밀하게 이해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숙제 꼭 하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구글 클래스룸이나 카카오 아니면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봐줘서 고맙습니다. 안녕.